이번 시간은 윈도우 서버 2012의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서버 2012의 네트워크 역시도 기존 윈도우 서버 2008 R2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고 기존 기능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네트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서 IT에서 운영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 도구입니다. 하이퍼V를 구축했을 때 역시도 하이퍼V 내에 있는 스위치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스위치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기술이 하이퍼V에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나아가서 윈도우 서버 자체가 기존 윈도우 서버 2008 R2까지는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은 철저하게 네트워크 장비에서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구성 가능한 형태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IT 리소스에 대한 직관적인 접속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고강성을 높일 수가 있으며 데이터 센터나 조그마한 환경이나 클라우드 환경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윈도우 애저와 같은 공용 클라우드와 사이트 투 사이트 VPN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로도 발전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기능에 대해서 윈도우 서버 2012가 제공하는 10가지 향상된 기술은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환영하시는 하드웨어 기반의 네트워크 카드 티밍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최대 32개의 포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티밍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드 티밍이 윈도우 서버 2012에는 내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윈도우 서버 2008 R2까지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카드 티밍이 지원되지 않으면 티밍을 지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랜카드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장애로 이어졌습니다만 이제는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랜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스위치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2개의 포트를 윈도우 서버가 알아서 네트워크 카드에 대한 티밍으로 구성해 줄 수 있게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가상화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V에서 하나의 스위치가 지금까지는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공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스위치가 N개의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DHCP 서버, 잘 아시죠? IP 주소를 할당해주는 서버를 DHCP 서버로 얘기를 하는데요. DHCP 서버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나 서버는 IP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적인 연결성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기존 윈도우 서버 2008 R2까지는 DHCP 서버에 대한 고고양성을 만들 때 페일오버 클러스터나 80% 대 20%라고 하는 그 영역을 스플릿하는 기능을 사용하셨었는데요. 이런 구성들을 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클러스터링은 공유 저장소, 즉 하드웨어 스토리지가 있어야 하고요. DHCP에 대한 80대 20 같은 경우는 80%에 들어가 있는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 20%의 서버의 IP는 기존의 80%에서 할당받은 IP의 정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DHCP에 대한 영역 장애 조치를 복제 컨셉을 제공합니다. 공유 저장소 없이 그냥 두 개의 윈도우 서버 2012를 설치하시고 DHCP에 대한 영역을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에 있는 단일 루트 I/O 가상화라는 기술은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하이퍼V를 운영을 해보시면 네트워크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버추얼 머신을 운영하실 때 해당 머신에 대한 부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이슈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랜카드가 I/O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랜카드에 대한 컨텍스트 스위칭을 모두 다 하이퍼V가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하드웨어 업계의 표준안을 서로 같이 토론하고 이를 기술로서 승화하여 단일 루트 I/O 버추얼라이제이션 SRIOV라고 하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고 랜카드가 이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제 버추얼 머신이 네트워크를 접근할 때 기존의 하이퍼V가 통제를 했을 윈도우 서버 2008 R2와는 달리 네이티브하게 하드웨어를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랜카드에 대한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랜카드에 연결되어져 있는 아이스카치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기존 피지컬 서버의 성능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가상 머신도 거의 네이티브한 성능을 그대로 다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클라우드 핵심은 얼마나 많은 양을 사용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CPU, 메모리, 디스크와 더불어 네트워크의 사용량에 대해서 내부, 외부, 나아가서 들어오고 나가는 원하는 형태의 리소스 미터링을 모두 하실 수가 있으며 가상 머신에 대한 큐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랜카드의 기능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동적 VMQ라고 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하는 일 중 한 가지가 IP 주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IP 주소로 할당하는 서버들은 DHCP, IP 주소에 대한 룩업을 제공하는 DNS, 그 다음에
장비나 인증을 하기 위한 레디우스 서버 같은 다양한 서버들을 별개로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요. IPAM이라고 하는 IP 주소 관리 모듈을 사용하시면 이제 한 곳에서 DHCP, DNS, MPS 서버들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기존 윈도우 서버 2008 R2까지는 이를 개별 관리하셨어야 되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로그에 대한 분석까지도 손쉽게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인 IPAM이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 2008 R2를 쓰실 때 버추얼 머신에 대한 대여폭을 관리하려고 한다면 랜카드나 하드웨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이퍼V 관리 도구에서 가상 머신 설정에 가시면 랜카드 정보에 QoS 기능을 기본 탑재하고 있고요. 여기서 최대 대여폭, 최소 대여폭을 지정하시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여폭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9번째에 있는 브랜치 캐시라는 기능은 보통 지사와 본사가 있을 때 본지사의 네트워크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아무리 좋더라도 많은 사람이 똑같은 파일이나 여러 파일을 서로 복사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대여폭이 많은 용량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프락시 서버 같은 걸 두시고 캐시 서버를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 2012는 윈도우 8 또는 윈도우 7에 있는 브랜치 캐시 모듈과 이용되어 캐시에 대해서 사용자 공유 또는 특정한 윈도우 서버가 캐시를 저장하는 브랜치 캐시 기능을 제공하고 이는 윈도우 서버 2008 R2 때 대비해서 좀 더 압축률이 높고 좀 더 향상된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번째에 있는 SMB 다이렉트와 SMB 멀티 채널이라는 기술은 SMB 프로토콜, 즉 파일 서버를 이용한 저장소를 만들었을 경우에 MPIO와 같은 다채널을 이용하는 접속 방식을 SMB에서 소프트웨어로 제공하는 SMB 멀티 채널 기술과 이에 대한 하드웨어 부담을 랜카드에 전가하는, 즉 하드웨어 기술을 이용하는 SMB 다이렉트라는 기술을 윈도우 서버 2012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윈도우 서버 2008 같은 경우는 2008 R2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이나 실제 머신이 여러 개 랜카드로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대여폭은 하나의 랜카드만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윈도우 서버 2012는 접근 가능한 랜카드가 여러 개 있을 때 서브넷이 틀릴지더라도 파일 카피나 파일을 가지고 올 경우에 다 채널을 모두 사용하는 SMB 멀티 채널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가상화는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하나로 합치는 형태의 서버 가상화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 서버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블루라는 가상 머신과 오렌지라는 가상 머신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가상 머신이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하나의 네트워크는 IP 주소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스위치가 여러 개의 서브넷을 인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가상화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윈도우 서버 2012의 고객이나 부서들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변경 없이 하나의 인프라의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 이를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서버 2008 R2까지는 하드웨어 도움이 필요하고 하드웨어 도움과 함께 스위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윈도우 서버 2012는 이를 손쉽게 세팅을 반영하여서 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이러면 좀 더 완벽한 가상 머신 이동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은 하이퍼V 내에서 기존 윈도우 서버 2008 R2 같은 경우는 특정한 가상 머신의 대여폭을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윈도우 서버 2012 하이퍼V는 특정한 가상 머신에 대한 네트워크 대여폭을 조절하기 위해서 설정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여폭 관리 사용 한 다음에 1메가, 4메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VM은 1메가에서 4메가의 대여폭으로 조절이 되게 QoS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머신에 대한 접근 제어, 즉 제가 여기서 특정한 가상 머신을 핑을 쳐보면 현재 코알라 SCAC라고 하는 머신이 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특정한 머신에 대한 네트워크 제어 접속을 막고자 하는 경우 이 레이어를 스위치나 네트워크 장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파워쉘 하나 열고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해당되는 네트워크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setvm 네트워크 어댑터 VLAN이라고 하는 명령어에서 VM 네임은 해당되는 컴퓨터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컴퓨터가 서비스되는 하이퍼V 머신을 입력하고 어떻게 쪼개낼지, 그 다음에 해당되는 머신의 VLAN ID가 몇 번인지를 입력을 하면 명령어 한 줄의 반영으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뜯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윈도우 서버 2008 R2까지는 해당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팀의 도움을 받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윈도우 서버 2012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에 대한 레이어를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기본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 윈도우 서버 2012 네트워크의 특징이고자 합니다.